자, 봅시다. 자, 그 다음이에요. 일단은 그 다음 부분은요. 이거 이제 교과서에서 따로 니네한테 알려주거나 하지 않고 니네가 그냥 문제 풀면서 스스로 알아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야. 오케이?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죽어도 스스로 깨닫지 않더라. 그러니까 정리해놔, 알았지? 잘 봐. 자, 일단 보자. 야, 우리 문제를 풀 때 제일 쉬운 문제는 이런 거야.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식으로 다 주면은 졸라 쉽지. 그럼 계산만 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를 늘 그렇게 줘? 안 준단 말이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 이게 써놓기는 함수식 작성하기라고 해놨지만 기본적으로 이거야. 이쪽에서 하는 거는. 자, 모르는 함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야. 근데 이 부분을 굳이 내용으로 정리할 만한 게 식쓰기밖에 없어서. 자, 그러면 모르는 함수를 파악하는 방식은요. 그냥 뭐 모든 수학 문제가 다 그렇긴 하겠다만 고등학교 수학 문제가 자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요. 걔를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내가 그 함수를 그냥 식으로서 그냥 작성해버리는 거야. 일단 되니? 자, 두 번째는요. 문제에서 조건으로 있을 때 걔를요. 자, 그래프나 그림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프나 그림을 사용해서 자,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도 있거든. 근데 일단 식 쓰는 방법부터 설명을 해줄게. 식을 쓰는 방법인데 이거 우리 내 고1 때 수업했던 최대 최소 할 때랑 최대 최소 활용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 일단 되니? 자, 그러면 함수 식을 작성할 때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부터 설명을 해줄게.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그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럴 거 아니야? 최대 최소를 구한다든지 극한을 계산한다든지 연속성을 파악한다든지 됐어? 뭐가 되었건 간에 어떤 함수 갖고 무슨 짓을 하라고 시킬 거 아니야? 그럼 그 무슨 짓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함수 있지? 그럼 그 대상이 되는 함수가 어떤 변수에 관한 함수인지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자 변수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됐니? 변수를 설정해 주는데 일반적인 문제는요. 변수가 주어져 있어요. 됐니? 다시요. 일반적인 문제는 변수가 뭐 돼 있을 거라고요? 주어져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변수가 제시가 되어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제일 뻔하게 이래. 나한테 만약에 ft를 구하세요 이랬다고 쳐보자. 맞아? 괜찮니? 그럼 뭐에 대한 함수란 얘기야? 당연히 t에 대한 함수란 얘기야. 고민할 필요도 없지. 얘를 봤는데 갑자기 x로 쓰고 싶어? t로 쓰고 싶잖아. 그지? 자 그러면 자 얘는 당연히 누가 변수란 얘기야? t가 변수란 얘기야. 내 말이 이해돼? 아니면 이랬다고 쳐보자. 자 리미트 만약에 x가 a로 갈 때 여기에 네모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일단 됐니? 그럼 이 네모는 누구에 대한 함수란 얘기야? 리미트의 변수가 뭐야? x잖아. 맞아? 그럼 얘는 누구에 대한 함수야? 당연히 x에 대한 함수겠지. 맞아? 얘 자체가 누구에 대한 함수일 거라고? x에 대한 함수겠죠 뭐. 야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나오지 않니? 네모가 최대가 될 때 뭐 최대 또는 최대가 또는 최대 또는 최소가 될 때 예를 들어서 뭐 세타의 값이 뭐뭐뭐다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맞아?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네모라는 애는요 맞아요? 누구에 의해 변한다는 얘기야? 세타에 따라 변한다는 얘기지. 세타가 특정 어떤 값이 될 때 그 순간에 얘가 최대 혹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최소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네모라는 애는요 누구에 대한 함수란 얘기예요? 세타에 대한 함수란 얘기죠. 됐어? 그럼 일반적으로 함수는요 변수를 제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걔를 보고서 얘를 뭐 t로 써야 되네, x로 써야 되네, 세타로 써야 되네 그냥 이 판단을 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을 거란 얘기야. 됐지? 자 근데 때에 따라서는 제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맞아?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있잖아 제시가 되지 않잖아?
제시가 되지 않으면 그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가 뭔가 대상이 되는 어떤 함수가 있겠지. 걔가 누구에 의해 변하는지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봐. 딱 이쁘게 주진 않고 니네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쉬운 문제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이차 함수가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 직사각형을 뭐 시킨대? 내접을 시킨대. 맞아? 이 넓이의 최대값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쳐보자. 됐니? 그럼 이 넓이의 최대값 구할 때 누가 변수야?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 중에 하나의 좌표가 변수가 돼 안 돼? 변수가 되겠지 분명히.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제시가 되지 않았을 땐 이거야. 내가 최대 최소 구하고 싶은 대상이 있거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 어떤 대상인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 함수값을 변화시키는 원인을 변수로 설정하면 돼 안 돼? 그치야? 우리 함수라는 게 별거야? 그냥 독립변수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종속변수 값을 하나로 정해주는 과정이 함수잖아. 그럼 원인이 된 애가 시작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가 되지 않았을 때는요. 누가 변수가 돼? 쉽게 얘기하면 자, 원인이 변수라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지? 전혀 안 어려워.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변수 설정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요. 걔를 실제로 내가 설정한 변수로 함수식을 작성하는 거지. 내가 설정한 변수로 자, 함수식을 작성을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함수식이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 거거든. 됐니? 거기에 책에 내가 써놨어. 그냥 설명하기 귀찮아서. 됐어? 자, 그래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개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내가 이거를 그냥 양함수라고 할게. 양함수가 있고요. 음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를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가 있어. 자, 일단 수투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자, 수투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양함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야. 진짜 한 99%? 됐어요? 문제집 진짜 한 20권 풀면은 양함수가 한 문제 빼고 다 나와. 오바다. 두 문제 빼고 다 나와. 알았지? 그럼 나머지 두 문제는 하나는 뭘로 나올까? 음함수로 나오고요. 그 나머지 한 문제가 매개변수로 나타내는 게 나와. 근데 일단 수능이나 교육청 모의고사나 거기에서는 얘가 나온 적이 없다. 됐어? 얘 이제 어떤 때 나오냐면은 막 문제집 중에 되게 어려운 문제집 있잖아. 거기에서도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서 가운데 애매하게 껴있어. 잘 안 볼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야. 됐어? 진짜 낮은 확률로 보게 될 부분입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함수식을 작성을 하는데 일단 니 중에 하나로 작성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좀만 더. 양함수가 뭐냐면 양함수는 그냥 독립변수랑 종속변수의 구분이 명확한 함수야. 됐어? 명확한 함수야. 그래서 양이야. 이게 영어를 한자로 바꿔서 표기하는 과정에서 약간 중국 애들 감수성인가 봐. 네, 이걸 약간 양함수로 하더라고. 됐어? 자, 이게 여기서 이 양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뭐라고? 왜? 말해. 뭔데? 긍정적인 친구구나. 자, 다시. 이게요. 펑션이에요. 쓰기 귀찮다. 오케이? 이 단어는 알지? 그지? 문과 뭐야 이거? 영어 교사가 꾸민 친구들. 자, 이거 한국말로 또 모르겠다. 이게 약간 어감으로만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명백하다 이런 의미지. 오케이?
그러니까 밝으니까 명백하게 보인다 이런 의미로 양함수로 해석을 한 것 같아. 중국 감성. 오케이? 내 스타일은 아니고. 그래서 음이라는 거는요. 됐어요? 네, 네거티브 아니고요. 그렇죠? 네, 자 다시 이게 나 이렇게 요즘 영어를 하도 안 하니까 자, 이 단어도 알고 있죠? 맞아? 암묵적인 뭐 이런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암묵적인의 의미야. 그러니까, 자 얘는요 명백하게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구분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자 얘는요 명백하지 않다의 의미예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함수라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y는 만약에 2x 더하기 1이었다고 쳐보자. 이거는 독립변수가 누구야? x고 종속변수가 y인 게 무척 잘 보이죠. 근데 내가 얘를 만약에 2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면 누가 독립변수인지 종속변수인지 구분이 잘 되니? 안 되지. 이런 애를 음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매개변수는 뭐예요? x랑 자 봐봐. 얘네 둘은 공통점도 있어. 뭐? x랑 y 사이에 관계식이 직접적으로 보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 매개변수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서 나타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원 같은 경우 생각해봐. 원은요 함수로 치면 무슨 함수예요? 음함수인 거 이해되죠? 근데 내가 원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나타내잖아. x가 만약에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이야. y가 2 사인 세타야. 그럼 이거 원이 아니야? 원이야.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었던 거 기억나지? 맞아? 그럼 이렇게 하면 이 원위에 있는 점을요 세타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서 표현을 해야 안 해요? 해요. 이러면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가 되는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됐다. 자 그러면 잘 봐. 함수식을 작성할 때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 나올 거니까 안 나올 거니까 안 나올 거니까 머릿속에서 잊어도 돼요. 됐어요. 이거 문제 내기도 힘들어요. 이거는. 됐지? 그럼 둘 중에 하나라고 거의 100% 확신하고 들어가시고 이거는 지금 이 교재에 거의 유일하게 안 넣어놓은 내용이거든? 이거는 시험 기간 때 보여줄 거야. 오케이?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할 거야. 알았지? 그럼 그때 보고 일단 요 둘인데 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럼 양함수로 쓰란 얘기는 이거야. 내가 만약 ft를 써야 되잖아? 그럼 내가 궁금한 ft를 그냥 t에 관한 식으로 쓸 수 있는지 판단을 해봐. 쓸 수 있으면 걔 쓰면 돼, 안 돼? 돼. 근데 쓰고 싶은데 못 쓸 때 있지. 막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막막하지. 그럼 그냥 무조건 음함수야. 일단 됐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거겠다. 쓸 수 있는 것도 못 써요 그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건 니네가 무조건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야 돼. 됐어? 그럼 얘랑 좌표계에서 식 쓰는 거 할 수 있잖아. 그냥 그렇게 쓰면 되거든? 근데 애들이 보통 그 상황이 주어지면 복잡하니까 못 쓰는구나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건 다 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 거는 써? 못 써? 못 쓰면 그때 음함수로 쓰는 거야. 자 그럼 다시. 그럼 이렇게 돼. 만약에 내가 ft를 구해야 된다고 치면은 양함수로 쓰란 얘기는 일단 첫 번째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쓸 시도를 해봐 안 해봐? 해봐. 근데 얘가 잘 안 되잖아? 잘 안 되면 음함수를 쓰란 얘기는 이거야. 얘에서 얘 같으면 얘는 ft인 거지.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양함수로 써보시고요. 그게 안 되면은요. 음함수로 쓰는데 이거 그냥 별거 아니고 되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t랑 그냥 ft 사이에 관계식 찾으면 돼. 일단 됐지? 그냥 t랑 ft 사이에 관계식 쓰면 풀려. 하나만 더. 수투에서는 이 음함수 쓰는 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 극히 드물게 출제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출제가 돼. 학교 선생님이 문제 낼 때 우리 학교 애들이 평균적으로 공부를 좀 잘 해가지고 이걸로 변별력이 안 생길 것 같으면 음함수로 함수 쓰는 상황 출제할 수 있어. 근데 니네가 학교를 가봤는데 옆에 친구도 병신 같고 옆에 친구도 병신 같고 앞에 있는 친구도 한글을 못 읽잖아? 그럼 음함수는 절대 나오지를 않아요. 내 말 이해됐지? 자 그럼 그 다음에 자 근데 이과 애들 같은 경우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과 애들은요 요거 무조건 알아야 돼요. 졸라 많이 나와. 2016년 되기 전까지 2015년 되기 전까지 안 나왔었거든.
근데 그때 첫 시작이었어. 21번으로 한 문제가 킬러가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거의 매해 나오다가 문제가 생겼어. 맨날 나오면 니네 입장에서 이제 쉬워 안 쉬워? 쉽잖아. 분명히 시작은 킬러였는데 지금은 3점짜리로 나와. 그러니까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쳐 문과로. 알았지? 해도 못 풀어. 그것도 약간 신기한데. 여튼 그래서 나와. 알았지? 그래서 잘 봐야 돼. 일단 요게 다야. 자, 다시. 그럼 식으로 쓰는 건 얘가 다야. 그 다음에 요거는 굳이 뭐 안 해놓은 게 그래프나 그림으로 파악하는 건 그냥 그림 그려. 그래프 그리고 그냥 생각하면 돼. 진짜야. 이거는 그냥 보통 태어났을 때부터 풀어 애들이. 한글 읽으면 풀 수 있고 알파벳 알면 푸는 거야. 됐니? 자, 이제 문제 보자. 자, 졸지 말고. 졸지 말고. 자, 한 5개만 풀면 가는 거, 6개 풀면 가는 거예요. 6개일 걸 아마 여기? 아우 재미없다. 빨리 하자. 네. 자, 문제 봅시다. 볼게요. 일단 봐요 그냥. 네, 그냥 보세요. 부탁입니다. 자, 우리 이걸 하고 나면 이제 내가 예전에 마풀 풀 때 여기 풀지 마 했던 거 있지? 이제 그거 다 풀면 돼. 알았지? 야, 그리고 이게 너무 공부하는 게 불행하고 힘들면 길게 보고 공부해. 길게 보고. 대학교 뭐 21살 때 입학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재수하면 되지 뭐. 근데 요즘 그 강남 쪽에 있는 재종학원들 한 달에 학원비 얼마인지는 아니? 거의 400만 원 육박하는 거 알아 요즘 한 달에? 산 사람 월급이지? 니네 재수하면은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 분은 니네 순전히 학원비만으로 갈아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슈퍼 무료야. 알았지? 한 달에 300만 원 학원비 낼 돈으로 차를 사면은요 포르쉐도 탈 수 있어. 좀 오래 내긴 해야겠지만. 됐어? 그러니까 재수하면은 진짜 불효다. 알았지? 뭐 이러면 괜찮아. 선생님 저희 집은 건물이 2개 있어요. 이러면 재수해도 돼요. 수능 20번 봐도 돼. 놀러 다니면서 재수학원에. 알았지? 그거 안 되잖아. 그럼 한 방에 가라. 자, 뭐 하는 거야, 아영아? 오빠? 너 오빠 있어? 몇 살이야? 오빠 나이가 바로 안 나와? 6살 차이? 군대 갔다 왔어? 대학생이야? 수학 잘해? 나 조교 필요한데. 수학 잘하니? 대충 학교를 보면 알잖아. 얘가 나쁜지 안 나쁜지. 오빠야 진짜? 아 진짜? 야 보자. 오빠가 뭐래? 지가 시키면 되잖아. 그래.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얘 그러면 이거 극한 구해야 되지 맞아? 누구를 t로 써야 돼? A, B를 t로 써야 되지. 전혀 어렵지 않아 그지? 자 다시. 아이고. 자, 요 길이를 t로 쓴다 안 쓴다? 야, 그럼 다시 보자. 야, 이 길이를 t로 쓰려면 이 길이를 t로 쓰려면 뭐랑 뭐가 있어야 돼? A점과 B점에 좌표를 뭘로 써야 돼? t로 써야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 내 말 이해되니? 다시. 그럼 나는 얘를 양함수로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A점의 좌표랑 B점의 좌표를 뭘로 쓴다고? t로 쓴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잘 봐. t가 변하면 요 2차 함수는 어떻게 돼?
움직여. t가 커지면 어느 쪽으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축의 위치가 변할 거 아니냐. 맞지? 자, 그 다음에 t가 커지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기울기가 커지겠네. 그럼 일단 중요한 건 이거네. t가 변하면 이 직선과 이 곡선이 둘 다 변해 안 변해? 변하면서 교점의 위치가 변해가 안 변해가? 변해갈 거란 얘기지. 그러면 이 A점의 좌표랑 B점의 좌표는 누구에 대한 함수임이 확실해? t에 대한 함수임이 확실하고. 여기까지 됐니? 그럼 걔를 그냥 내가 뭘로 써보자 뿐이야? t로 써보자 뿐이야. 근데 점 A랑 점 B를 보면은 얘랑 얘 교점이 아니야? 그럼 우리 교점은 어떻게 구해? 연립을 해서 구하죠? 여기까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럼 내가 저 점 필요하면 x제곱 빼기 tx 빼기 1은 tx 더하기 t 더하기 1을 풀면 돼, 안 돼? 풀면 되는 거겠네. 근데 이제 여기서 선택지를 선택을 좀 한번 해봅시다. 내가 얘를 풀어서 x값을 t로 쓰는 거는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 다시 이거 어려워? 안 어렵지? 그냥 넘긴 다음에 뭐 되면은 땡큐고요. 인수분해 되면 땡큐고요. 그죠?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하면 그만이야 그냥. 뭐 근해 공식이건 뭐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여기 잘 봐. 내가 여기서 x 좌표를 t로 써냈어. 그럼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아 몰라. 일단 그거 말고 거리를 구할 때 그냥 좌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야 이거 x좌표 알게 됐으니까 y좌표를 여기나 여기에 대입해갖고 y좌표를 찾은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은 괜찮아? 안 괜찮지? 맞아? 피타를 쓴다든지. 다시 내가 이 길이를 볼 때 어떻게 보라고 늘 얘기했었어? 수직 방향으로 쪼개라고 그랬지. 그러면 니네가 당연히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쪼개놓고 나면요. 자, 그 다음 생각해 보세요. 요 길이랑 요 길이의 비율이 기울기 아니야? 기울기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길이를 1이라고 쳐보면은요. 이 길이는 뭐예요? t죠. 맞아요? 비율을 말하는 거지만 숫자가 아니라. 그럼 이 길이는요. 루트 t제곱 더하기 1배 하면 돼야 안 돼요?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A점과 B점의 X좌표의 차에다가 맞아? 루트 T제곱 더하기 1배 하면 요 길이가 나와 안 나와? 요 길이가 나오는 거네. 그럼 여기서 이 X좌표 사이의 차를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셔도 당연히 돼야 안 돼요? 되고요. 됐어? 다시 요 X좌표의 차 있지 차.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요. 맞아? 여기가 이 방정식의 뭐야? 알파랑 베타지. 놓고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돼. 자, 그거 싫으면 여기서 그냥 계산할게 돼. 나 얘 있잖아. 이거지 지금 x 빼기 t의 제곱은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2예요 아니에요? 자, 문제 없습니다. 그럼 x좌표는요. t 풀마 루트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2예요 아니에요? 맞네요. 근해 공식 써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오면 큰 놈에서 작은 놈 뺀 게 알파랑 베타, 그러니까 A랑 B 사이에 X축 사이의 거리지? X 가로 사이 거리지? 그러면 나 이거 큰 놈에서 작은 놈 뺍시다. 그럼 T는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지죠? 지워지니까 어떻게 돼? 2루트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뭐가 돼요? 2가 되죠? 이게 요 길이 아니야? 요 길이지? 여기에다 몇 배 하면 된다고? 루트 t제곱 더하기 1 하면 된다고. 된 거니? 자, 다 했네. 그럼 얘 계산하면 되는 거네. 이게 선분 AB 길이를 t로 쓴 거야. 다시 무슨 함수로 쓴 거야? 양함수야? 음함수야? 양함수로. 맞아? AB의 길이를 t에 대한 그냥 직접 t에 대한 식으로 써낸 거야. 자, 그럼 다 했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제곱분의 선분 AB잖아. 이 루트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t제곱 더하기 1이야. 자, 무리식이니까 뭐 해야 돼? 아니야.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이잖아. 개수 비 보는 거 그치? 다시요.
2차죠. 얘 1차 1차죠. 됐니? 극한값 몇이야? 2. 된 것이야. 됐니? 문제 없지? 자 그래. 그 다음 좀 알아듣겠어? 서윤이 괜찮니? 많이 복잡해. 야, 집에 가서 꼭 다시 풀어라. 나 분명 얘기했다. 제발 다시 풀어. 치킨 먹으면서 풀어, 아영아. 알았지? 민선이 왜? 아, 3장을 써갖고? 맞아. 내 유일한 과소비야. 물티슈 펑펑 쓰는 거. 돈 쓸 데가 없어. 하루 종일 학원만 와 있잖아. 아, 돈도 없고. 거지야, 거지. 그래서 거의 유일한 과소비예요. 물티슈 막 뽑아서 쓰는 거. 짜증남 집어 던지고 막 계속 뽑아 쓰고. 개 부자 같지? 자, 보자 그러면. 왜? 몇 장 줘?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아, 괜찮아. 5개만 하면 돼, 이제. 5개만 하면 돼. 되게 재미없다. 빨리 하자. 아유. 자, 그 다음입니다. 야, AH랑 CH를 뭐로 쓰란 얘기야, 일단? T로 쓰란 얘기지? 맞아요. 내 말 틀리냐? 맞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AH 길이. 요 길이네. 자, 그 다음에 CH 길이. 요 길이를 T로 써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다시요. T가 변하면은요, 요 녀석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이게 아래 위로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변할 때 요 점의 위치랑 요 점의 위치가 변해 안 변해? 변하게 되겠네. 그럼 자, 다시 보자. 그럼 내가 AH를 구하고 싶으면요, 맞아? 얘랑 똑같다고는 2차 방정식에 두근에 뭘 구하면 돼? 차 구하면 되지. 우리 아까는 알파 베타 잘 안 썼잖아요. 알파 베타 써보자 그러면.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를 2점 x좌표를 베타라고 하자. 일단 됐니? 야, 그럼 별거 없네? 그럼 AH는 뭐라고 쓰면 돼? 알파 빼기 베타라고 쓰면 되는 거네, 일단. 그리고 다시 알파랑 베타는 누구에 의해 변하니까? T에, 그러니까 얘도 알고 보면은 요 녀석의 구성은 뭘로 구성된 식이야? T로 구성된 식이야. 괜찮지? 자, 다시 봐야 돼. 일단 혼자 풀지 말고 일단 봐. 이래놓고 나중에 문제 조금 복잡해지면 족족이 못 풀 거잖아. 그지? 제발. 그냥 일단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그 니네 개성은 나중에 표현하시고요. 지금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제발. 알았니? 야, 니네 몇 살이야? 18살이지? 나 수학 가르친 지 18년째야. 니네 나이만큼 가르쳤어. 됐어? 니네 2008년에 태어난 거 아니야? 내가 애들 처음 가르친 거 그거보다 더 전이야. 니네 막 2003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 난 그때도 고3 애들 가르치고 있었어. 그지? 자, 다시 봐. 너희가 태어날 계획이 전혀 없던 순간에 나는 수학 가르치고 있었다고. 약간 시킨 대로 하라고 무조건. 그 옛날에 니네 중학교 때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니넨 틀리고 나만 맞을 거라고. 여전히 유효해요. 무조건 나만 맞을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제발 시킨 대로 해. 니네한테만 그런 거 아니고 학부모님들한테 맨날 이런 얘기해.
엊그제 어제 오늘 무슨 요일이지? 일요일. 금요일 날 어느 학생 아버님이 찾아오셨거든. 우리 애가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아버님 틀리셨어요 그랬어. 아버님이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아니요 지금은 틀리고 무조건 제 말이 맞아요라고 그랬거든. 태어날 것 같아. 자 봐봐 그러면 여튼 무조건 내 말이 맞아. 자 다시 봐. 야 그러면 우리 CH는 어떻게 쓸 거야? 야 얘 몇 차 함수야? 여기 알파지. 이 새끼 x축에 평행하지. 여기 무슨 알파냐? 그럼 CH는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네. 그지? 된 거야? 끝났네. AH 빼기 CH야. 자, 니에서 니 빼면 마이너스 몇 베타야? 2베타지. 이방정식의 두 실근 중에서 큰 근, 작은 근. 작은 근 맞아? 작은 근한테다 뭐 붙이면 돼? 마이너스 2 곱하면 되는 거네. 그럼 풀면 되겠네. x제곱은 x 더하기 t죠. 됐습니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t는 몇이야? 0이네. 그럼 이방정식은 아이고 x는요 2분의 1 풀마 루트 t 더하기 4분의 1이에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지? 됐어? 자 좋아. 그러면 베타는요 둘 중에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t 더하기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이네. 그럼 마이너스 2베타 쓰면 되겠다. 마이너스 2베타는 얘한테 마이너스 2 곱하는 거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더하기 되고 2가 안으로 들어가면 4t 더하기 1 되겠지. 루트 4t 더하기 1.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빼기 1이 되겠죠. 자 극한값 계산만 하면 되겠네. 리미트 t가 0의 오른쪽 0으로 갈 때 t분의 루트 4t 더하기 1 빼기 1이지. 다시 각각 보라고 그랬지. 얘 어떤 꼴극하냐? 0분의 0 꼴극하냐. 맞아? 됐어요. 자 뭐 해야 돼요? 유리화해야 되죠. 자 유리화하면은요 얘랑 부호 반대인 거 밑에 생겨 안 생겨? 생기겠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걔가 2분의 이렇게 돼? 안 돼? 되고요. 이거에서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지워지고 4t 남지. 그럼 tt 날라가서 몇 남아? 4 남으니까 극한값 몇이야? 2가 되겠지.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요.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요. 뭘로 쓰래요? LA니까 뭘로 쓰래요? A로 쓰라고 한 거네. 맞아? 근데 여기 X좌표가 뭐래? 여기가 X는 A래. 그럼 이걸로 얘 A 어떻게 쓸 거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막막하지. 뭐 여기가 A 갖고 할 수 있는 게 여기가 뭐 몇 컴마 몇인 거 정도? A 컴마? 뭐 1인 거 정도. 됐어? 근데 이걸 안다 한들 이 길이를 써낼 수 있니? 없지 지금. 양함수로 써? 못 써? 못 써. 일단 여기까지 된 거야. 자 다시. 지금 내가 여기서 이 LA라는 놈을요. 자 얘를 양함수로 쓸 수 있다 없다? 양함수로 쓸 자신이 없어요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무슨 함수로 쓰라고? 음함수로 쓰라고. 그럼 음함수로 쓴다는 얘기가요. 자 무슨 소리야? A랑 누구 사이의 관계식 찾아? LA 사이에 관계식 찾으면 돼? 안 돼? 관계식 찾으면 되는 거다라고 판단하고 가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야 관계식 어떻게 찾을래? 야 그러면 니네 하필이면 이 곡선을 줬죠. 그럼 이 곡선에 개 많은 그 점들 중에 의미가 있는 점은 어디야? A야? 이 곡선 위의 점 중에 뭐가 의미가 있어? D 의미 있죠. 됐어? 그럼 이 D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야, 얘 한 변의 길이가 뭐라고요? LA라고요. 맞아? 그럼 내가 이 D점의 좌표는 D점 X좌표는 A에서 LA만큼 왼쪽으로 간 거야? 안 간 거야? 간 거야. 맞아? Y좌표는 뭐야? LA가 되겠네.
그럼 얘를 엿다 대입하면 A랑 LA 사이 식이 나왔나? 나오게 되겠네. 여기까지 됐니? 자, 요 과정이 바로 생각이 나야 돼. 자, 그럼 다시 다 했네. 여기다 대입만 합시다. 그럼 LA는 루트 A분의 A 빼기 LA가 되겠죠. 일단 됐습니까? 자, 이걸로 내가 LA만 찾으면 돼, 안 돼? 근데 양변 뭐 해버려? 제곱해. 자, 제곱하고 A 양변에 곱해버리면 얘가 A 곱하기 LA의 제곱 더하기 LA 빼기 A는 몇이야? 0이지. 내가 궁금한 게 뭐라고? LA라고. 이게 수투 같은 경우 이렇게 해놓고 무조건 LA를 식으로 써야 되거든? 근데 미적 가면은요, 여기서 LA를 정리 안 하고 이 상태에서 그냥 미분해버려? 일단 됐니? 미적 가면은 식을 굳이 이쁘게 정리할 필요가 안 생긴다. 됐어? 이쁘게 정리가 되면 좋긴 하거든? 근데 안 이뻐도 상관없어. 일단 됐지? 자, 다시. 그래서 LA 구하면 돼. 그럼 얘 LA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지? 자, 이렇게 되겠네. 됐니? 야, 그럼 얘 LA가 두 개가 나오잖아, 지금. LA가 두 개가 나오죠? 2A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4A 제곱 더하기 1이든가 또는 2A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4A 제곱 더하기 1이야. 왼쪽 놈이야, 오른쪽 놈이야? 무조건 왼쪽 놈이야. 얘 무슨 수니까? 음수니까 안 되겠지? 길인데? 얘네 LA 다 찾았구나. 자면 A가 무한대로 갈 때 A가 양의 무한대로 할 때 LA 요 녀석 계산하면 되겠네. 2A분의 다시 루트 4A 제곱 더하기 1 빼기 1이야. 다시요. 뭐 해야 돼? 최고창만 보면 되는 거야. 유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다시 2A분의 몇 A야? 2A니까 극한값 몇 나와요? 1 나오겠죠. 자, 이 문제 상황이 무슨 소리냐면은요. 잘 봐. 이게 있잖아. 이거 그냥 눈으로 보자마자 1 나와도 상관없거든? 왜냐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 A가 충분히 작을 때를 생각해보자.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의 차이가 제법 커요, 안 커요? 크죠? 근데 A가 개 커지게 오른쪽으로 쭉 간대, 안 간대? 쭉 가면은 이 그래프도 변해, 안 변해? 변하면서 점점 이 폭들이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 줄어들게 되겠지, 분명히. 왜? A가 커지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오잖아. 됐어?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폭이. 그러면 폭이 내려오면서 이게 점점점 1에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요 위치에? 가까워질 거란 말이야. 이 정사각형이 여기를 조금 더 크게 채우게 될 거란 말이야, 갈수록. 내 말 이해됐니? 그럼 극한값 무조건 몇 밖에 안 나와? 1밖에 안 나오겠지, 뭐. 아니야, 됐어. 하지 마. 자, 그럼 그 다음이야. 집에 가서 고민해봐. 1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입니다. 조금 불편한 문제. 자, 다시 해보자. 볼게요. 자, 지금 좌표 평면 위에 4점이 있고, 자, 정사각형이 있고,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쟤를 동시에 2등분하는 L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L이라는 직선의 Y절편을 뭐라고 하네? F? T라고 한대, 일단.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일단 좀 더 키우자. 여기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만큼만 있어도 될 것 같아. 자, 그럼 해볼게. 자,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이 직선의 Y절편. 요 길이가 FT 아니야? 이 길이를 FT야. 이 길이가 FT고 나는 걔를 여기 있는 요 길이를 이용해서 얘를 써내야 돼, 안 써내야 돼? 써내야 된다란 얘기지. 일단 여기까지 문제가 없다. 자, 근데 그럼 내가 얘를 T로 어떻게 써낼 거야? 이 길이가 T인 걸로 얘를 어떻게 쓸 거야? 근데 이 길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모르지. 그럼 쓸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얘를 잘 써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T로 쓸 방법이 없으니까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해 봐야 되는데, 이 L이라는 직선이 니도 2등분, 니도 몇 등분한데?
2등분하는데 야 우리 사각형으로 2등분 하려면 L이 어딜 지나야 돼? 대각선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지나야 돼. 얘 보니까 대각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1이에요 아니에요? 1이 되는 거죠. 일단 됐니? 그럼 그 다음이야. 삼각형의 넓이 2등분을 활용해야 되지. 자 다시 고1 때 했던 거 다시 생각해봐. 삼각형의 넓이 2등분은 어떻게 체크하라 했어? 첫 번째 어떤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반등하면 뭐부터 체크하는 거야?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나고 대변의 중점을 지난지 체크해 보는 거지. 근데 이 새끼가 여기 지나면서 이 꼭지점 지날 수가 있냐 없냐?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상황이. 됐어? 아 물론 여기서 여기를 지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이 길이가 이잖아. 대변의 중점보다 밑을 지나니까 절대로 2등분 할 수가 없겠지. 자 그럼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직접 넓이? 안 되면 닮음인 거 확인해보고 안 되면 직접 넓이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지. 넓이 계산할 때 이 얘기도 했어. 니랑 둘 다 구하래? 아니 어떻게 하라 했어? 전체 넓이 구해놓고 그 녀석의 반을 활용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럼 전체 넓이를 구할 때는 전혀 어렵지가 않네. 자 전체 넓이는 몇이야? t죠 t. 맞아 이 길이가 t고요. 높이가 2잖아요. 자 요 넓이는 t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자 여넓이랑 여넓이가 2분의 t지. 그럼 이 넓이가 2분의 t인 걸 활용해야 되냐? 니네가 이 넓이가 2분의 t인 걸 활용해야 되냐? 위에 놈을 활용한 게 당연히 상식이지. 왜? 얘는 삼각형이고 얘는 이상하잖아.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니까 니네는 요 넓이가 몇 분의 t인 거? 2분의 t인 걸 활용해서 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 그럼 음함수로 써야 되잖아. t랑 ft 사이 관계식이 돼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이게 ft니까 여기 요만큼 뭐야? 2 빼기 ft예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내가 넓이를 식으로 쓰고 싶으면 이 점에 무슨 좌표만 알면 돼? 이 점에 무슨 좌표 알면 돼? x좌표 알면 되는 거잖아. 그지? x좌표 알면 그 x좌표가 요 길이가 되면서 삼각형의 높이가 되냐 안 되니? 되지. 자 그럼 x좌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연립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자 이 직선은 별로 안 어렵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2지. 됐니? 자 다시 여기 자 요 직선 식으로 쓰는 거 안 어렵다 그치? 기울기가 x증이랑 t일 때 y증가량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t분의 2x 더하기 뭐예요? 2죠. 하나 썼어. 자 그 다음이야. 그럼 살짝 불편한 놈. 자 요 직선의 방정식 세워봐야 돼 안 세워봐야 돼? 세워봐야 돼. 얘는요 두 점이 주어졌죠. 어디? 마이너스 1,1이랑요 0,ft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네요. 이걸로 직선의 방정식 작성해야 되네. 자 x 증가량 1이죠. y 증가량 ft 빼기 1이네요. 자 기울기가 ft 빼기 1이고요. 지나는 점이요. 마이너스 1,1입니까 아닙니까? 1이 되겠네요. 그럼 내가 이 점을 구해야 되면 이 점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점은 얘랑 얘를 연립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되는 거네. 어차피 x좌표 구할 거니까 바로 쓰자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네. ft 빼기 1 곱하기 x 더하기 1 빼기 1은 1 더하기 1은 마이너스 t분의 2 x 더하기 2분 난 여기서 x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x 구해야 돼. x가 있는 거 한쪽으로 넘기셔야겠죠. 자 ft 빼기 1 곱하기 x 위에 넘어갈 거야. 그럼 여기가 ft 더하기 t분의 2 빼기 1 곱하기 x는 자 여기 1, 2니까 여기 1 남을 거고 됐니? 1 남을 거고 얘 반대로 넘어오니까 더하기 1 빼기 ft가 되겠죠. 자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x는요 자 얘분의 얘네요. 그러니까 ft 더하기 t분의 2 빼기 1분의 2 빼기 ft입니다. 자 x 구했어. 그럼 얘가 높이가 되는 거지.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t잖아. 2분의 t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빼기 ft 곱하기 높이에죠. ft 더하기 t분의 2 빼기 1분의 2 빼기 ft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워질 거고 일단 여기까지 됐니? 이 녀석 양변에 곱해 주시고 그럼 t 곱하기 여기가 ft 더하기 t분의 2 빼기 1이고
우변은요 2 빼기 ft의 전체 제곱이 되겠지. 내가 구해야 되는 건 ft잖아. 얘 정리하면 되겠네. 자, 이거 제곱부터 하자. ft 제곱 생기지. 자, ft의 제곱 마이너스 4ft tft 넘어가잖아. 마이너스 t 더하기 4ft. 그 다음에 여기 4 있을 거고 여기에 2 있을 거지. 그럼 더하기 2 마이너스 t 넘어가니까 더하기 t는 0이 되겠네. 됐니? ft 구하라고 그랬지? ft는요 2분의 t 더하기 4.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t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자, 다시 정리하시면 ft는 2분의 t 더하기 4 풀마 루트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8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다시 봅시다. 그럼 여기서 ft가 더하기야 빼기야? 빼기야. 다시 내가 두 개 써놓을게. 2분의 잘 봐. 2분의 t 더하기 4 더하기 루트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8이든가 혹은 2분의 t 더하기 4 빼기 루트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8에서 자 생각을 해봐. 자, 일단 ft라는 거는요 분명 2보다 커요 작아요? 2보다 작죠. 0과 2 사이의 값을 갖는 게 확실하죠. 됐니? 다시 ft는 누구랑 누구 사이라고? 0과 2 사이가 되는 애잖아. 그럼 여기서 얘 봐봐. 2분의 4죠. 이미 2죠. 더하기 양수죠. 그럼 2를 넘어가 안 넘어가? 얘는 2보다 크겠지? 2보다 크니까 네가 돼 안 돼? 네가 안 되고 닌 거야. 여기까지 됐다. 자, 그러면 t가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할 때 ft니까 자 리미트 t가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할 때 ft 얘죠. 2분의 자 t 더하기 4 빼기 루트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8입니다. 다시 각각 봐야 되죠. 분모 0으로 안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네요. 됐어? 극한의 기본 성질만 쓰면 되는 거네. 몇 분의? 2분의 맞아? 4 빼기 루트 8 2 루트 2가 되겠네. 그래서 2 빼기 루트 2지. 된 거다잉? 자. 야, 바로 올릴 테니까 일단 넘어가십시다. 할 게 많단다. 자, 다음 볼게.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상황 파악을 하는 문제야 그냥. 자, 문제에서 봐봐. ft라는 함수를 일단 조건으로 줬죠. 됐니? 조건으로 줬지. 자, 내 얘기 잘 들어봐. gx는 최우창계 소일인 2차 함수야. 그리고 난 g4를 구해야 되니까 gx를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gx를 구해야 돼. 야, 근데 잘 봐. 곱함수가 연속이래 아니래? 연속이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f는 연속함수야 불연속함수야? 만약에 fx가 연속함수잖아? 그럼 gx도 연속함수니까 무조건 fg가 연속함수가 되지. 근데 그렇게 되면 gx가 어떤 2차 함수든지 간에 상관없이 연속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문제가 돼? 안 돼. gx 값이 정해질 수가 없을 거란 말이지. 이해돼? 그럼 무조건 f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다시. 만약에 fx가 연속함수야. gx가 2차 함수니까 연속함수잖아. fx가 연속함수면 gx가 어떤 2차 함수든지 간에 상관없이 개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얘가 연속이 될 거 아니야. 그럼 g4를 구할 수 있겠냐? 못 구할 거 아니야. 그럼 f는 빼박 뭐야? 불연속함수야. 조금만 더 생각해봐. g에서 내가 모르는 게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지. 그러면 f의 불연속인 지점이 몇 개가 돼야 돼? 2개가 돼야 돼. 그리고 그 지점에서 g가 몇이 돼야 돼? 함수값이 0이 돼야 돼. 된 거야? 됐지? 그럼 f의 불연속인 지점 몇 개만 찾으면 돼? 2개만 찾는데 잘 봐. f란 놈은 개수가 함수값이죠.
그럼 언제 불연속이 되는지 생각해봐. 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개수니까 1, 1, 1, 1, 1, 1 이렇게 하다 갑자기 2가 되면 무조건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잖아. 함수값이 변하잖아. 불연속이겠지? 야, 연속이 되려면 1에서 2까지 갈 때 1, 2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걔는 1에서 2로 가잖아. 그럼 불연속이지? 내 말 이해돼? 됐어? 함수값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이렇게 바뀌잖아. 그럼 불연속 되겠지 무조건. 그럼 나는 얘랑 얘가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만 잘 체크하면 돼, 안 돼? 체크하면 되는 거야. 교점의 개수가 변하면 불연속이잖아. 알아들음? 자, 다시 A, B, C, D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정해졌고 이 직선은 뭐만 안 정해졌어? 기울기만 안 정해져 있어. 정점은 있어, 없어? 있어. 0, 몇이야? 야, 0,2가 정점이고 사각형이 있단 말이야. 직선이 뺑구로 돌 거 아니야. 돌 때 보면 교점 바뀌는 순간 생겨, 안 생겨? 생겨. 그 지점만 찾으면 끝나, 안 끝나? 끝난다고. 문제가 어려워 보여? 아니야, 되게 단순한 문제야. 그냥 풀기 싫게 말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자, 다시. 그럼 다 했네. 바로 보자. 자, A가 1,0, B가 3,0, C가 3,1, D가 1,1이야. 자,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리고 TX도 하니까 얘가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네, 맞아? 잘 봐. 기울기가 양수면 교점이 있니? 없지. 이 상태에서 교점이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져. 작아지다가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은 얘랑 처음으로 뭐 하는 순간이냐? 만나는 순간. 맞아?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 어디야? C. 이렇게 되면 이 순간 처음으로 불연속인 지점이 돼, 안 돼? 돼. 자, 다시 나 이거 좀 이따 좀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럼 봐봐. 이때 불연속되고 이거보다 길이가 조금 더 작아지잖아? 그럼 교점이 두 개 아니야. 두 개야. 그리고 자, 다시 두 개인데 자, 이때도 몇 개야? 당연히 두 개야. 괜찮니? 그 다음에 얘랑 얘 사이로 이렇게 지나고도 몇 개야? 두 개야. 내 말 이해되지? 자, 그러면 계속 두 개야. 두 개다가 자, 여기서 이렇게 지나고도 몇 개야? 두 개이다가 불연속이 되는 순간 어디를 지날 때야? A를 지날 때지. 자, 내 말 이해되니? 자, 좀만 더 생각해봐. 이 녹색 놈 기울기 1, 2,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기울기죠. 맞습니까? 자, 요 파란 놈 기울기 마이너스 2죠. 괜찮으니까 자, 그럼 잘 봐. 내가 FT를 식으로 써볼게. 굳이 FT를 식으로 써보면 FT는요. T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클 때는요.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클 때는 교점이 없어서 0이야. 됐니? T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순간 처음으로 교점이 몇 개 생겨? 하나 생기지. 그 다음에 얘보다 조금 더 작아지면 계속 교점이 몇 개야? 두 개지. 뭐가 될 때까지? 마이너스 2가 되기 직전까지. 자,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은 동안은 교점이 두 개고요. T가 마이너스 2가 되면 교점이 하나가 되고요. T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지면 그땐 교점이 있어, 없어? 없게 된다고. 불연속인 점이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2 아니야? 맞지? 근데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쓸 거 같냐, 니네? 아니지. 그냥 우리 뭐만 체크해? 얘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만 체크해.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지점이라며. 그 지점이 T가 몇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랑 누구일 때야? 마이너스 2일 때지. 그러면 F는요. T가 얘랑 얘일 때 불연속이고요. 그럼 G는 그 지점에서 함수값이 몇이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GX는 X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2 아니야? 2네? 됐지?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잖아. 다 했네. G4니깐요. 4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13 곱하기 6이죠. 26이야. 그래서 이해됐니? 자, 되게 흔하게 내신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야. 이거는 됐어요. 다시 앞에서 정리한 내용 그대로다. 하나 연속 하나 불연속이고 불연속인 점에서 연속인 애가 0이 돼야 돼. 알아들었어? 자, 좋아. 그 다음입니다.
금방 끝나. 이거 되게 쉬워. 자, 문제 읽어줘. 자, 보자. 일단 첫 번째. 아이야. 일단은 FT라는 애는요. 어떤 원과 됐니? 직선의 뭐의 개수야? 교점의 개수인데 하나만 더. A랑 R은 변수야, 상수야? 상수야. 왜? 값을 구하라고? 한 놈이잖아. 됐어? 다시. 여기서 니를 보면은 당연히 A랑 R은요. 상수예요, 아니에요? 상수임을 알 수 있죠. 그럼 다시 생각해봐. 얘가 상수란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 원의 위치랑 크기는 분명히 정해진 상태로 있어, 없어? 어딘가 고정된 상태로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이 t값에 따라 아래 위로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여기까지 됐니? 움직여. 그러면 이 점의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은 됐어? 변하는 순간은 어디가 기준이 되겠냐?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 이렇게 있을 거잖아. 걔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처음으로 접하는 순간 불연속이 돼야 안 돼? 되고 봐봐. 이렇게 원이 있어. 그럼 여기서 내려온다고 생각해봐. 0,0,0,0,0,1이지. 1이지. 0,0,0,0,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돼? 그럼 불연속인 순간 몇 개 있냐? 2개 있죠. 여기까지 이해된 거다. 그러면 얘는 분명히 불연속인데 이렇게 둘이 곱한 함수가 뭐래? 연속인데 앞에 붙은 함수가 무슨 함수야? 연속함수지. 그럼 네가 불연속인 점에서 네가 몇이 될 거라는 건 당연히 알겠어? 0이 될 거라는 건 알겠지. 내 말 이해돼? t가 몇이랑 몇일 때? 3이랑 5일 때 이 원과 저 직선이 뭐 할 거란 얘기야? 접할 거란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아, 연속인데 그러면 얘가 연속인데 얘가 t는 3과 5에서 0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ft가 분명히 t는 3과 5에서 불연속이 될 거라는 거고, 그럼 내가 얘를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파악했다 쳐보면은요, 그 불연속인 지점은요, 원과 직선이 뭐 하는 순간이야? 접하는 순간일 거라고 판단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됐어? 그럼 무슨 소리냐? 요 원은요, y는 루트 3x 더하기 3과 y는 루트 3x 더하기 5랑 접해요, 안 접해요? 접하는 애란 얘기죠. 자, 그러면 대충 그릴게. 자,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얘가 y는 루트 3x 더하기 5고 밑에 있는 게 y는 루트 3x 더하기 3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럼 그 원이요, 중심이요, 어느 축 위에 있어요? 이러니까 다시 중심의 x좌표가 몇이야? 0이잖아요. 맞아? 어느 축 위에 중심이 있어요? y축 위에 중심이 있겠죠. y축 위에 중심이 있어서 여기에 동시에 접하니까 이렇게 가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접하는 그림이 나와, 안 나와? 나온다 이거지. 이때 중심과 뭘 찾으래? 반지름의 길이를 찾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좀만 더 해볼까? 야,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 그냥 원방으로 풀어도 되는데 다시 좀 보자. 루트 3이 보이지? 뭘 써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 기울기를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럼 요 지름을 이걸로 구하는 게 편하겠니? 요걸로 구하는 게 편하겠니?
당연히 얘로 구하는 게 훨씬 편하지. 왜냐면 이렇게 되겠지. 야, 이 길이가 몇이야? 2지. 맞아? 야, 여기가 몇 도인데 이러면? 60도지? 그니까 이 길이가 몇이야? 1이지 당연히. 여기 수직이잖아 지금. 됐니? 자, 그러면 반지름은 몇 분의 몇이냐? 2분의 1이지. 된 거임? 자, 좋아. 그 다음에 중심의 y좌표 찾아야 되지. 됐어? 자, 여기가 지금 5잖아. 여기가 몇이야? 3이죠. 그 다음 생각해보세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예요? 합동이죠. 왜냐면 이 길이 같아 안 같아? 같죠? 직각 같아요 안 같아요? 이 각도 같죠? 합동이 아니야? 합동이야. 그럼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겠냐? 같겠지. 그럼 여기는 3이고 여기는 5니까 한가운데 있는 여기는 몇이야? 4가 되겠네. 된 거야 그러면? 존나 간단하지? 그지? 그래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풀은 어디까지 푸시면 되냐면 최대 최소 정리, 사이값 정리 제외하고 다 풀면 돼. 나 모르지. 마풀이 없는데. 다시 최대 최소 나 좀 이따 카톡에 올려놓을게. 고생하셨습니다.